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클러트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조인을 할 거라서 오늘도 시간이 조금 넘더라도 오토바이를 끝낼게요. 이제 저희만 클러터, 메모리 클러터 DB가 아니라 다른 메모리 클러터 DB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베이스 테이블 했을 때처럼 이제 웨어절에 G2에 있으니까 G2를 보내고 G3에 있으니까 G3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 정도는 메모리 클러터들은 많아요. 근데 그룹 바이 못하는 애들, 오더 바이 못하는 애들 또 꽤 있고, 그리고 그룹 바이, 오더 바이까지는 하는데 조인은 못하는 애들 있어. 조인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 제품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조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 이게 쓸만한 놈인가 안 쓸만한 놈인가 이런 걸 판별하는 기준이 됐고요. 조인이 안 되는 메모리 클러스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클러스터는 뭐 이런 구현일 수도 있지만 R 모델보다는 이제 뭐 도큐먼트 DB나 키밸류 방식이나 이런 쪽으로 아예 조인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렇게 가는 애들도 있고, 물론 조인이 원인은 아니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른 애들도 있고, 그래서 R 모델에서 메모리 클러스터 중에 조인이 유연하게 안 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3.2 같은 경우는 로컬 조인은 잘해요. 근데 리모트 조인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네. 20C와 3.2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조인에 완전히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조인이 끼면 그룹 바이도 못해, 오토바이도 못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자, 오토바이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토바이를 끝내겠다. 자, 오토바이 진행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이제 그 차이드의 리절트 릴레이션을 이제 특정 기준을 이용해서 소팅을 하는 거죠. 오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제 오토바이 익스프레션에서 오토바이하고서 어떤 익스프레션을 써서 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포저티브 인티저에서 오토바이 1 하면은 셀렉트에 있는 첫 번째 거 갖고 소팅을 해라 라고 이제 이게 뭐라고 하나, 인덱스 지하고 셀렉트 타겟에 있는 번호를 지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를 사용할 때 오름 차순을 할 거냐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냐 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어센딩이 이제 디폴트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아래 퀀터티 값을 오름 차순,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옵션이 이제 널즈 퍼스트, 널즈 라스트. 널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널 값을 맨 앞으로 보낼 거냐 맨 뒤로 보낼 거냐 라는 게 또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널즈 라스트가 디폴트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널즈 라스트를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더바이, 지금 메뉴에 있는 이그젬플 오더바이 R 퀀티티라고 쓴 거는 오더바이 하고 어센딩 널즈 라스트로 쓴 거랑 똑같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 오토바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오더 소트, 오더 나싱. 오더 소트는 소트 인스턴트를 만들어서 정렬을 하는 거고, 오더 나싱은 소트 인스턴트를 안 만들고 오토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밑에서 정렬돼서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네, 그 다음 그림에서 이제 오더 소트 기법에 대해서 봅시다. 소트 인스턴트 테이블을 갖고서 오더링을 하는 걸 이제 오더 소트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럼 정렬하는 기준이 되는 소트 키는 당연히 오더바이 익스프레션이 되겠죠. 그 나머지 정보들도 저장을 하겠죠. 소팅하고 나서 나머지 값들도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 소팅을 할 때 방식을 이제 탑다운 빌드, 바텀업 빌드라고 하는데, 탑다운 빌드는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서 한 건씩 한 건씩 넣으면 이제 인덱스가 순서가 채워지듯이 이런 걸 탑다운 빌드라고 하고,
바트왕 빌드는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한 방에 소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인서트 올 데이터 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소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소팅 기법은 레딕스 소트예요. 퀵 소트, 버블 소트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건데 저희가 사용하는 기법은 레딕스 소트예요. 구글링에서 찾아보시고. 그럼 이제 코드 플랜 상에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오더 소트라는 거는 차일드 노드 있고 오더 소트 노드 있고 페어런트 노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일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이제 차일드 노드가 BA, BC, AB 이렇게 주면 BC, AB를 이 인서트 테이블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레딕스 소트를 해요. 그러면 A, B, B, C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따로 뭐 그림 칠판에 안 써도 되겠죠. 별거 아니지. 네. 그 레딕스 소트가 뭔가 제약성이 있지 않아요? 예, 그거 공부하세요. 예. 예, 뭐 퀵 소트, 버블 소트 뭐 이런 거 공부하듯이 공부하세요. 예. 레딕스 소트는 그 값을 이제 우리가 64비트 인티저로 바꾸는지 32비트 인티저로 바꾸는 건데 그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정렬을 해요. 그런 건데 이제 값이 다른데도 같은 숫자로 나오면은 안 되겠죠. 근데 일단은 수학적으로 뭔가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약에 걸린 것들은 소팅을 못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바차 4,000을 소팅하고 싶어. 이러면 레딕스 값이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을 둬가지고 뭐 했을 거예요. 그럼 공부하세요.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이고 자세한 내용은 레딕스 소트는 저기 손우성님께서 개발하셨는데 지금 회사에 안 계시고 JDBC 저자였어요. JDBC 책 쓰신 분인데 저랑 한 15년 정도 같이 일했던 것 같은데요. 딴 거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옹경호 박사님이나 김명건 박사님한테 레딕스 소트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학구적인 질문, 이제 의문일 것 같아. 예. 차라리 구글링에서 논문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더 소트 플랜 한번 볼게요. 이제 select from region table이야. 그리고 order by r name이에요. r name은 인덱스가 없어. 그래서 2번 보면 소트 인스턴트를 만들어야 돼요. 네, 3번에 테이블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5건을 읽어서 저장을 해. 인스턴트에. 그 다음에 얘를 소팅을 합니다. 2번 노드 정보를 보면 소트 키는 뭐냐? 리전의 r name이고 ascending null last로 정렬을 했다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쓰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ascending null last 라고 기술인가 인식을 하는 거죠. 소트 키는 이걸로 했고 그 이후에 저장하는 컬럼이 리전의 리전 키 값을 이제 같이 저장하겠죠. 상위에서 사용하니까. 그리고 읽어가는 컬럼은 키 컬럼은 알레임, 레코드 컬럼은 리전 키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서 상위에 준 겁니다. 플랜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오더 나싱. 자, 인스턴트 테이블 없이 오더링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차일드가 그 차일드의 결과값들이 순서가 보장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법인데 나싱의 의미는 인스턴트 테이블 없이 오더바이를 처리한다. 자, 리라이터가 이제 이런 노란색 트랜스플랜을 만들어요. 차일드 노드하고 오더바이라는 트랜스플랜하고 페어런트 노드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이뉴머레이터가 이제 오더바이를 처리할 때 오더 소팅을 할지 오더 나싱을 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뉴머레이터는 오더 나싱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경우죠. 지금 그림은 하늘색에 이제 코드 플랜이 나오고 코드 플래너는
오더 나싱에 대한 플랜을 안 만듭니다. 왜? 차이가 순서가 보장되니까. 할 게 없죠. 아까 전에 그룹 나싱하고는 다르죠. 그룹 나싱은 순서대로 올라가도 거기에 대한 에그리게이션이 필요하니까 노드가 생겼었는데 얘는 아예 안 생긴다. 차일드가 A, B, B, C 주면 그냥 페어런트에 전달하면 된다. 가 이제 오더 나싱 기법. 자, 쿼리 보시면은 이제 리전 테이블에 대해서 오더 바이를 하는데 R 리전 키 했어요. 그래서 이 플랜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리전 테이블을 액세스할 때 인덱스로 액세스를 했어. 근데 이 인덱스 보니까 인덱스 컬럼이 리전 키고 오더 바이 키랑 똑같잖아요. 순서가 보장돼서 데이터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오더 바이를 위한 플랜은 없어 아예 여기는. 오더 나싱 코드 플랜이 선택됐고 거기에 대한 코드 플랜을 아예 안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진심님 CPU 돌리려다 말았어 지금. 네, 이해하시죠? 네. 이거는 그럼 이제 오더 나싱 기법을 사용할 때 인덱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오더 바이를 어떻게 했을 때 그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자 여기 xidx라고 되어 있는 이 인덱스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create index xidx하고 ascending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널즈 라스트, 널즈 플러스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ascending, descending 정도만 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경우에요. 그럼 인덱스가 어떻게 정렬될 거냐면 A, B, C 오른차수로 정렬되고 널 값은 맨 마지막에 넣을게요. 두 번째 인덱스에는 Y 인덱스인데 똑같은 아래 ID 컬럼에다 인덱스를 거는데 디센딩 인덱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널즈 라스트라고 줬어요. 그러면 C, B, A하고 내림차수로 정렬하고 널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두 인덱스를 다 만들 수 있어요. 뒤에 옵션이 다르면 만들 수 있는 인덱스. 근데 옵션이 똑같으면 똑같은 인덱스는 못 만들어요. 불필요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오더 바이를 쓰는데 오더 바이 RID 했어요. 그러면 저 인덱스들 중에 뭔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느냐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오더 바이 RID 어센딩 하고서 너를 앞으로 해라. 그럼 원하는 값이 nil A, B, C 이렇게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인덱스를 사용하냐? Y 인덱스를 백워드 스캔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nil A, B, C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건 이제 그럼 얘도 RID로 오더 바이를 하는데 ascending 널즈 라트야. 그럼 원하는 결과는 A, B, C, nil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X 인덱스를 포워드 스캔. 그 다음에 오더 바이 RID descending 널즈 first야. 그러면 원하는 순서는 nil CBA예요. 그러면 X 인덱스를 백워드 스캔합니다. 오더 바이 RID descending 널즈 라스트. 다 이제 이해했을 것 같은데. 오케이. 하나 남았으니까 RID descending 널즈 라스트야. 그러면 CBA하고 nil 이런 순서로 데이터를 원하는 거야. 그럼 Y 인덱스를 포드 스캔합니다. 자, 요런 거 뒤에 이제 문제가 나가는 거지. 퀴즈. 자, 이제 셀렉트 프롬하고 오더 바이하고서 R 리전 키예요. 그리고 내가 쿼리에다가 디센딩 널즈 라스트라고 줬어. 디센딩 널즈 라스트예요. 근데 이 테이블의 정의를 보니까 리전 키를 어센딩 널즈 라스트로 만들었어요. 자, 요구하는 건 디센딩 널즈 라스트야. 앞에 가볼게요. 디센딩 널즈 라스트야. 그러면 어떤 인덱스를 써야 하냐면 YIDX를 써야 돼요. 디센딩 널즈 라스트라고 정의된 요 인덱스를 써야 되는데, 다시 뒤로 가보면 얘는 어센딩 널즈 라스트야. 근데 그 인덱스 써가지고 오더 나싱을 했어. 오더 소팅 안 했죠. 왜 오더 나싱이야? 라는 게 퀴즈입니다. 자,
마지막 퀴즈야. 이게 정말 마지막 퀴즈야. 그리고 이미 예고를 드렸어요. 아까 했을 때 미안하다 수아님. 수아님밖에 지금 줄 사람이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재승님한테 주기에는 지금 철이 없고 현주님 내일 눈물이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수아님이 이 퀴즈를 풀어주세요. 쉬운 문제예요. 되게 쉬운 문제야. 페이지 몇 페이지? Y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 걸로 갈게요. 자, 그럼 오더바이 메소드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옵티마이저가 잘못 선택했을 때, 자 오더 소트를 하고 싶으면 use 오더 소트라는 힌트를 주시면 돼요. 오더바이를 소팅을 해서 처리를 해요. 오더 나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차일드 플랜에 힌트를 줘가지고 오더바이에 해당한 키값으로 정렬이 돼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더바이 컬럼 모듈러스 2 이런 것들은 절대 오더 나싱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더 구현을 하면 돼요. 펑션 인덱스라고 있는데 펑션 인덱스를 개발을 하면 요거에 대한 이제 인덱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뭔 얘기고? 자 봅시다. 요 쿼리는 보면 이제 오더바이 1 해가지고 리전 키로 셀렉트의 첫 번째에 있는 익스프레션으로 오더바이를 해라라는 쿼리예요. 근데 옵티마이저는 이제 얘가 밑에 이제 인덱스를 타고 있으니 오더 나싱으로 가능하네 해가지고 소팅을 안 한 거야. 근데 성능이 안 나와 막 이제 그럴 때 유즈 오더 소트를 명시하면 테이블 액세스를 바뀌고 소트 인스턴트예요. 요거랑 왜 테이블 액세스를 바뀌었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리라이터가 이제 트랜스플랜 만들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리전이라는 베이스 테이블 위에 오더바이라는 트랜스노드 있고 그리고 최상위와 퀄리티야라고 이제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뉴머레이터가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냐? 이 리전 테이블을 이제 비용 계산을 해요. 테이블을 스캔할 거, 인덱스 스캔할 거. 근데 리전 테이블 입장에서 보면 레어절도 없고 원하는 데이터는 리전 키랑 리전 네임이야. 풀 스캔 해야겠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액세스 그리고 리전 테이블 액세스 해야지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더바이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메소드가 있다고 했죠. 오더 소트를 하는 방법이 있어. 이 위에다가 오더 소트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오더 나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더 나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인덱스로 바꿔야겠지. 인덱스하고 리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 비용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더 좋은 거야.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랜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아직 외어절도 없고 사용자가 인덱스 힌트도 안 줬어. 풀스캔 하라고 강제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 이누머레이터 이렇게 바꿔서 이런 플랜도 만들어보고 그냥 소프트웨어로 해서 두 개의 비용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더 좋더라 하고 선택된 게 위에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밑에 거는 뭐냐? 이제 처음에 이렇게 결정됐겠지. 그리고 이누머레이터가 오더 소트 비용, 오더 나신 비용 이렇게 계산했어. 근데 힌트를 보니까 오더 소트를 하라고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랜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덱스에서 테이블로 바뀐 이유가 힌트 때문이다. 오더 바이가 얘를 인덱스로 바꾼 거지 얘가 인덱스를 베이스 테이블이 인덱스를 선택한 게 아니다. 그 다음 쿼리는 이제 아까 전에 오더 소트로 이제 사용자가 힌트를 줘서 바꾼 거고, 이제 요 쿼리를 보니까 이제 서플라이어 테이블 처리하는데 서프 키가 100부터 110이야. 그리고 오더 바이 레이션 키예요. 그러면 이제 서플라이어 테이블 처리하려면 이제 서프 키에 대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나서 오더 바이는 인덱스를 이걸 사용했으니 나랑 상관없는 오더로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소트 인스턴트를 만들어서 이누머레이터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용자가 이거 바꾸고 싶은 거야. 오더 바이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럼 이제 힌트를 주면은 서플라이어 테이블을 네이션 키 인덱스를 사용해라 라고 하면 보면은 지금 이 인덱스 액세스가 바뀌었죠. 인덱스가 PK 인덱스에서 네이션 키 인덱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더 바이 소트는 사라졌어. 근데 인덱스에서 망권인 거죠. 물론 성능은 제보면 원개 빠르지 보일 테지만 이렇게 인덱스 힌트를 사용해서 오더 나싱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더 바이의 메소드들을 받고 익스큐션 메소드를 받고 이제 로컬 메소드와 리모트 메소드 클러터 방향을 보겠습니다. 쉽지요 이제. 자, 로컬 메소드 뭐야? 오더 바이를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오더 바이를 처리해요. 밑에 그룹 바이가 있을 수도 있고 베이스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조인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오더 바이는 어쨌든 내가 로컬에서 처리하는 게 로컬 메소드예요. 리모트 메소드는 오더 바이 쿼리를 보내 정렬을 하겠죠. 그 정렬한 결과를 가져와서 페어런트 주는 게 리모트 메소드예요. 자, 그림을 봅시다. 이제 로컬 메소드 보면은 이제 데이터를 G1에서 G2, G3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BA, AC, CD 이렇게 순서가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가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오더 노드는 아마도 소트 인스턴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정렬을 하겠죠. 그리고 A, B, B, C, C 이렇게 주게 될 겁니다. 자, 리모트 메소드는 오더 바이 쿼리를 보냈어. 그럼 BA라는 데이터를 읽었지만 정렬을 해가지고 A, B 이렇게 줄 거고, G2에선 AC라는 데이터를 읽어서 AC라고 줄 거고, G3에선 CB라는 데이터를 읽었는데 BC에서 정렬해서 줄 거예요. 정렬을 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 풀러가 A가 제일 빠르니까 A 주고, 그 다음에 A, B, B, C, C 이렇게 주겠죠. 그래서 오더 바이를 위한 이제 머지 소팅을 할 때는 소트 인스턴트를 안 만들어요. 정렬된 걸 활용하니까. 그렇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뉴머레이터는 로컬 메소드로 오더 소트, 오더 나싱 비용 계산하고, 리모트 메소드로 오더 소트, 오더 나싱 비용에서 가장 빨리라고 생각되는 걸 선택을 해요. 자, 여기서도 또 휴리스틱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성능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리모트 메소드가 리소스 에피션트예요. 로컬 메소드보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리소스 에피션시 때문에 오더 바이를 리모트 메소드로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리모트 메소드가 가능하다면. 뭐 이런 거지. 좀
유즈 케이스를 일반적인 유즈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내가 1억 건의 데이터를 소팅을 해가지고 1억 건 데이터를 아웃풋으로 가져가려고 할까? 아무리 이제 1억 건을 청렬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1억 건 중에서 많이 가져가면 뭐 100건, 1000건 뭐 이 정도로 가져갈게요. 1억 건 데이터 오더바이 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 아웃풋으로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에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좀 뭔가 특이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리모트 메소드 자원을 적게 쓰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성능이 필요한 경우라면 로컬 메소드를 선택하도록 힌트를 주면 됩니다. 자, 힌트는 뭐야? 로컬 오더, 리모트 오더. 로컬 메소드를 선택할까? 리모트 메소드를 선택할까? 힌트를 주는 건 로컬 오더, 리모트 오더. 이렇게 힌트 줍니다. 자, 보시면은 쿼리는 동일해요. 로컬 오더, 리모트 오더 이렇게 힌트를 준 경우예요. 자, 로컬 메소드, 로컬 오더 힌트를 주면 풀러 위에 소트가 달렸죠. 소트를 로컬에서 합니다. 리모트 메소드 보면 풀러 밑에 오더바이가 있어요. 쿼리에 오더바이라고 이렇게 달려있죠. 그쵸? 이제 로컬 메소드, 리모트 메소드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로컬 메소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더바이를 로컬에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오더바이 밑에 있는 쿼리를 리모트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G1, G2, G3에 보내는 클러스터 쿼리가 프롬의 오더스 로컬, 웨어절의 오더 데이트가 웨어절 들어가고 토탈 프라이스 웨어절 들어가고 그리고 원하는 아웃풋은 오더 스테이터스. 왜 오더 스테이터스예요? 토탈 프라이스가 오더 키지. 버그네. 그린 버그예요. 네. 그렇죠. 두 컬러는 필요로 하겠지. 그럼 데이터가 이제 G1, G2에서 이렇게 오고 또 G3는 뭐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 조건이 아주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노란색 공, 분홍색 공, 초록색 공, 하얀색 공 이렇게 하늘색 공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렬하고 아웃풋을 주는 거죠. 오더바이에 디센딩이 나오셨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안 어렵죠? 자, 그러면 로컬 오더로 줬을 때 쿼리 보니까 플랜 베이스 클러스에서 셀렉트하고 오더 키, 토탈 프라이스. 그린 버그죠? 네. 구현에는 문제 없어. 네. 그리고 2번에 그 얻은 데이터를 갖고서 소트 키로 디센딩 널저라스트로 소팅을 한다.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G1, G2로부터 2건씩 가져오고 G3는 0건을 붙였어. 이런 정보가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로컬 메소드 중에 오더 소트를 한 경우입니다. 플랜 베이스 클러스터이죠. 오더 나싱이야. 로컬 메소드인데, 자, 오더 바이 처리를 로컬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힌트는 안 줬지만, 웨어절에 보니까 오더키 조건이 있고, 오더바이에 오더키 조건이 있어요. 이 웨어절 처리할 때 아마도 이 오더키로 이제 선택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쿼리 보면은, 이제, 풀러 밑에 인덱스 SS 있어요. 잘, 이게 로컬 소트랬는지, 리모트 소트랬는지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쿼리에 보면 셀렉트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서 오더바이하고 오더키 이런 분위기죠. 리모트 메소드 같은데? 네. 여기 특징이 뭐냐면 오더 나싱이랑 로컬 오더 나싱의 로컬 메소드가 오더 나싱의 리모트 메소드는 코드 플레이는 똑같아요. 코스트 플레이이 달라. 시간 나갈 것 같은데 중요한 시간인데. 설명 안 할래. 그래서 오더 나싱 기법은 이게 로컬 메소드인지 리모트 메소드인지 좀 식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로컬 오더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리모트 메소드의 오더 나싱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멀티클러스터 인덱스 오토바이. 로컬 메소드 다시 한번 볼게요. 똑같이 플레인. 이 힌트를 줬는데 로컬 메소드에서 만든 플레인이랑 리모트 메소드에서 어디갔어? 만든 플레인이랑 똑같은 플레인이 나온다. 자, 오더나싱, 로컬 메소드의 오더나싱 설명했고, 자, 리모트 메소드는 오더바이를 이제 원격으로 보내는 거야. 보내가지고 오더바이 보내면 그래서 요 순서대로 나오겠지. 분홍색, 노란색 데이터는 정렬돼서 이렇게 나온 거고, 하늘색이랑 연두색은 정렬된 문자로 본 겁니다. 그걸 이제 머지를 하죠. 그래서 오더바이를 위한 플러는 인스턴트 테이블 안 만들어. 머지 기능만 할 뿐이야. 어차피 정렬돼서 오니까. 근데 소팅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로컬 오더 힌트 주고 오더 소팅 힌트 주고, 그럼 데이터를 가져와서 로컬에서 소팅 인스턴트 만들어서 정렬을 하겠죠. 그런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성능은 자원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로컬로 오더 소트로 해야지 빠른 경우가 있어요. 자, 리모트 메소드. 자, 리모트 오더 소트. 플러 밑에 소트 인스턴트가 달렸어요. 물론 쿼리도 오더바이가 날라가고. 그리고 매니플레이션이 뭐야? 머지 소팅. 자, 얘는 인스턴트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자, 리모트 메소드의 오더나싱. 자, 오더바이 쿼리 보냈고 소트는 없어. 인덱스를 이용해서 정렬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받아오면서 머지 소팅을 해. G3에서는 결과가 안 왔네요. 결과가 안 온 게 아니라 아예 안 보냈네요. 오더키 인 해가지고 4개가 있는데 2개는 G1, 2개는 G2 뭐 이랬을 거 같네요. G3 값은 없고. 자, 마찬가지야. 오더바이도 밑에서 막 올라온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어절에 오더키 하고서 1107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도메인 필터가 돼서 도메인이 확 줄었을 거예요. 타겟 도메인이. 마찬가지로 오더바이 이니머레이트 할 때 알아. 차일드가 이제 특정 모드로만 한다는 거. 아마 G2 모드네요. 임상으로 보니까. 근데 오더바이임에도 불구하고 머지를 안 해. 왜? 한 군데에서만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급해서 너무 빨리 끝내버렸나? 10분 남았네. 자, 그룹바이 오더바이 봤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아마 고객들이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에그리게이션 처리 어떻게 합니까? 오더바이 처리 어떻게 합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인 같은 경우는 고객도 잘 질문 안 해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하지만 그룹바이 오더바이 처리되는 거 설명을 해주면 잘하고 있군요. 사실 그룹바이 자체보다도 리에그리게이션 그 얘기를 해주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고 이게 빠르겠네 라는 게 쉽게 인지가 딱 돼요. 빠르다 인지될 거야. 그래서 고객한테 우리 제품을 어필하기에 가장 좋은 게 그룹바이 오더바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끝내버렸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 연애하던 얘기를 해줄까?
오더 나싱일 때요. 네. 그 플랜만 보고 그럼 뭐지? 로컬에서랑 리모트랑 알지? 로컬 메소드인지 리모트 메소드인지 볼까? 이제 익스플레인 플랜 온리에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혹시 식별 가능한가? 안 될 수도 있어. 개발 히스토리가 있는데 로컬 오더 나싱은 제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플레임 똑같은데 무슨 로컬 오더 나싱을 하냐 이렇게 해서 아기를 막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플레임이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 오더 나싱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었는데 제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익스큐터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로컬 오더 나싱이랑 리모트 오더 나싱이 분명히 다른 이슈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봅시다.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0.5 오더 리모트 메소드 점수기 오더 로컬 메소드 점수기 로컬 오더 나시는데 요 놈이랑 요 놈을 리모트 오더를 주고 익스플레인 온리 이렇게 해서 플랜이 다른가 봅시다. 코스트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을 것 같아. 이게 코스트 플랜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코드 플랜을 보여주는 거라 식별은 안 될 것 같아요. 멀티플 클러터 필요하고 인덱스 필요하다. 그래서 로컬 오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 플랜 똑같죠? 그러면 한번 이그젠플 하나 만들어 볼까요? 기억나는 게 갑자기 생겼어. 여기에 논 디터미니틱 들어갑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를 쓰거나 서브컬을 쓰면은 이제 요것 때문에 리모트 소트를 못해요. 리모트 메소드를 못 써. 그랬을 때 봅시다. 얘는 분명히 로컬 메소드야. 보내면 안 되잖아요. 서브콜이. 힌트 줬고. 요거 힌트 에러가 안 나는데 이건. 얘는 리모트 오더 힌트를 줬지만 얘도 로컬 메소드예요. 서브콜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해볼까? 똑같은데 플랜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오더바이를 이제 이뉴메이터가 처리를 하려고 봤더니 논 디터미니틱이 있어. 서브컬이나 사용자 펑션. 그 왜 안 된다고 옛날에 얘기했었죠. 호피 문제 때문에 서브컬이 보내버리면 다시 나한테 쿼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트 메소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로컬 메소드에서 오더 소팅을 할 거냐, 오더 나싱을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보면은 요걸 어디서 처리했냐? 플랜 보면은 멀티플 클러스로 데이터를 가져왔어. 가져온 다음에 쿼리 블락에서 서브 쿼리 처리합니다. 무슨 얘기야? 아시겠어요? 서브 쿼리를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그 이후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플랜 그림을 그리면 이 서브 쿼리는 이 쿼리 블락에서 수행한 서브 쿼리죠. 오더바이에서 처리한 게 아니라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
정확히 로컬 메소드랑 리모트 메소드를 구별하기는 힘들겠지만 리모트 메소드로 못 처리할 때 로컬 메소드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오더나싱. 이런 이그잼플 때문에 이제 로컬 메소드에서도 오더나싱 기법을 적용하도록. 미묘한 건데 어려워 설명하기. 제 연애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그만 금요일 날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